본문이 16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소제목에 Q&A with the doctor, stress and its management 나왔으니까 진짜 의사와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고 주로 스트레스와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했던 질문은 What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know about stress?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사실 이 question 부분은 어법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사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이 나오고 있어서 띵하고 위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이때 that은 노우의 목적어였던 애를 채워준 거기 때문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해해야 되겠죠. 뭐를 이해해야 되냐? Stress is not a disease.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that이 접속사로서 앞절, 뒤절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 동시에 that부터 disease까지가 understand의 목적어인 명사 절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질병이 아니란 얘기는 이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disease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는 condition이나 illness나 ailment 같은 단어들이 있겠죠. 이것들은 다 질병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요. It is a normal reaction that almost everyone experiences. 여기서 지금 이 that이 보이긴 하는데 it과 that 사이에 있는 애가 a normal reaction이 강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시 앞에 나와 있는 스트레스를 다시 받아줘서 지시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스트레스는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다. 거의 모두가 경험하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it은 스트레스를 가리키고 있고 지시대명사라고 파악해 주셔야 돼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 우리가 reaction 말고도 반응하게 되면 또 다른 단어가 있을 텐데 response가 있겠죠. response. respond 하면 반응하다, 응답하다인데 거기에 마무리가 SE로 되면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that의 역할은 experiences 뒤에 있던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채워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목관. 근데 사실은 이 문장에서 좀 더 어법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건 that보다도 almost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법 1번을 썼는데요. almost는 almost versus most 이렇게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별법을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almost의 뜻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almost는 거의라는 뜻이죠. 거의. 뒤에 따라오는 everyone은 모두가 되고 거의 모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거의 아무도. 거의 모두, 거의 아무도, 거의 절반. 우리가 항상 거의를 쓰는 거는 절반, 아무도, 모두처럼 확률 표현하고 같이 쓴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의 경우에는 100%를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거의 다음에는 확률 표현 그 숫자로 직접 나와도 괜찮고 아니면 nobody, everyone, half, a quarter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 그게 가능하겠고 그걸 좀 반대로 말하면 most 다음에는 everyone 같은 걸 쓸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또 그걸 조금만 더 말을 바꿔서 말하면 almost 뒤에 확률 표현이 아닌 애는 올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almost와 most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는 확률에 있다 볼 수 있어요. 그걸 꼭 염두를 해두시고 almost everyone 나왔고요. experience에 동사에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everyone은 단수 취급하는 주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비록 우리말 독해에서 모두들 이런 식으로 복수처럼 독해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everyone은 영어상에서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반드시 s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n fact 실제로 하면은 indeed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잘 쓰이지는 않지만 in effect라는 것도 역시 사실상 실제로를 뜻합니다. Stress는 is a natural alarm system.
자연적인 경보 시스템입니다. 경보 체계이다. 자연적이라 그랬으니까 이 자연적이는 진짜로 막 브라질 가면 아마존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탑재된 걸 뜻해요. 자연적이는. 즉 여기서 말한 자연적이는 선천적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어의 inborn, innate, n으로 시작하는 약간 natural하고 비슷한 네이로 이런 단어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congenital의 경우에는 그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 같은 데다 쓰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어디에 있는 그런 자연적인 경보 체계냐 하면은 뇌에 있대요. 당연히 그런 의식적인 행위는 뇌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도 있대요. and body. 몸에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뇌를 포함하지 않은 몸을 뜻하겠죠. 뇌를 상징하는 단어는 물론 뭐 cerebral이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사실 뇌는 정신을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인 mental. 따라서 we can also refer to stress as a mental response and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be physical response. Both mental and physical. 두 가지의 양상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going, 이거는 뭘까요? 동명사일까요? 지금 스트레스부터 body까지가 완전한 절로 하나 끝났고 end는 네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가 나오고 싶은데 준동사용으로 쓴 거는 얘가 돌아가서가 돼서 원시시대로 돌아가 보면 혹은 원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있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는으로 끝났죠. 해서 하는 현재 분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이 지금 뒤에서 원시 시대라 그랬으니까 primitive days니까 결국에는 선조들도 모두 다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조를 뜻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ancestor 그리고 조상을 뜻하는 forefather. foremother도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고 forefather. FORE 하면은 미리 혹은 앞에를 뜻하죠. 그래서 이마 하면은 forehead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going은 도대체 뭐 going인지 뭔지 물어볼 수 있냐? 당연히 동사 개수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goes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go back to라는 거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go back까지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traced to라고 합니다. trace라는 거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다 이런 건데 이 traced to the primitive days의 주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입장에선 trace가 되어져야지. 그럼 오히려 going back이라는 걸 trace라고 썼을 때는 pp형으로 써야 돼요. 그럼 얘는 pp인데 지금 얘는 going back이에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이거는 동사 자체가 go back 너는 원래 몇 형식이었니 했을 때 1형식이었어요 해서 현재 분사가 된 거고 trace는 3형식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pp가 된 거고요. 따라서 이런 거는 의미적인 것보다도 그 동사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염두해줘야 현재 분사 쓸지 pp를 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this involuntary response 이러한 이게 지금 비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일단은 쓸게요. 비자발적인. 근데 이렇게 하면 혼동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비자발적인. 일단은 이제 흐름 이해를 위해서 여기까지 좀 읽고 involuntary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비자발적인 반응이 발달했죠. developed. 자동사로 썼다는 거고 in our ancestors 선조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법으로 발달되었대요. 뭐로부터 지키냐? predators, 포식자와 혹은 다른
위험들로부터 우리가 흔히 danger이나 risk 또 뭐 있죠? hazard, peril. 그래서 peril에다가 OUS 붙이면 perilous가 되는 거니까. 포식자는 그거겠죠. 뭐 호랑이나 이런 거 사람을 결국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애들. 위험의 경우에는 굳이 호랑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호랑이는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 같은 거, 뭐 독사 이런 거, 사람을 잡아먹진 않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부터 보호하려는 비자발적인 반응이 발달했습니다인데요. 비자발적인이면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자원봉사활동이 생각이 날 거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야 되는데 담임이 야 무조건 필참이야, 안 오면은 점수 깎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말만 봉사활동이지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가는 건가? 아니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involuntary도 마찬가지로 반응은 반응인데 내가 원할 때마다 통제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위험에 직면하면 일단 일어나고 보는 그런 좀 패시브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비자발적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의어는 아래에다가 unconscious나 spontaneous 등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unconscious의 경우에는 공간이 정말 난해하니까 좀 조심하시고 무의식적인, 그리고 spontaneous는 자연적인입니다. 자연적인,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알아서 일어나는 그런 거.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어휘 1번은 당연히 in을 뺀 voluntary 이거를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voluntary를 자발적인으로 해서 spontaneous하고 같다고 생각해버리면 이 반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developed는 일형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은 이제 다 봤고요. 아래에 댐은 어법 3번인데 그 이유는 댐인지 themselves인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법 3번의 내용이고, themselves는 왜 안 될까? 지금 댐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동사를 봤을 때 protect가 동사죠. 그럼 이 protect의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지? A way to protect them 여기까지 있죠. 그러면은 이거 way가 주어는 아니거든요.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그들을 지켜줄? 여기 뭐가 없지? 여기 왜 없을까? 여기 원래 for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왜 없지? 어차피 누군지 아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즉 그들은 ancestors가 될 거고, ANC까지만 쓸게요. ancestors를 지켜주는 건 ancestors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건가? 아니면 involuntary response, 즉 stress가 ancestors를 지키는 건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여기서 계속 스트레스가 발달되어서 선조들을 지켰다 이런 맥락이니까 결국에 way 다음에 for 의미상의 주어로 생략된 건 for involuntary response입니다. involuntary response가 그들, 선조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제귀대명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걸 안 썼을 뿐. 근데 만약에 이게 확장이 돼서 themselves로 물어봤을 때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게 될 수 있나? 이걸 몰랐다면은 틀리게 돼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을 확장시켜서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magine으로 시작하네. imagine은 누가 봐도 빼박 동사죠. imagine you meet, 얘도 동사죠. a tiger in the jungle. 동사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있네. 무슨 일이 생긴 거지? imagine 뒤에 나오는 애는 그냥 명사절 목적어구나.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imagine you 사이에
that. 접속사 대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래야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거에서 호랑이를 만난다고 만나는 게 사실은 맞닥뜨리는 거죠. 호랑이 소굴에 직접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죽을 일 있나? 맞닥뜨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You have to fight it. fight 다음에 it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fight는 타동사로서 뭐뭐와 맞서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싸우다가 아니라 뭐뭐와 맞서 싸우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굳이 fight냐 fight with냐 물어볼 정도는 아니고 혹은 or run fast. run은 지금 fight하고만 엮여요. 빨리 뛰어야 된다. fastly 같은 단어 없고요. to save your life.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너가 뛰는 거는 사실 너의 행동 아닐까? 근데 이게 어떻게 비자발적인 반응이지? 뒤에서 설명이 나오죠.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so your body, 몸이 turns on its emergency system. 작동시킵니다. turns on, 작동시키다. O로 시작한 단어 있죠. O. operates. 뭘 작동시키냐? emergency system을 긴급 체계를 긴급 시스템 혹은 긴급 체계 뭐 긴급 상황에서 발동시킬 수 있는 건가 봐요. 일단 동사 본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여기 이렇게 나왔고 releasing into blood 혈액 속으로 보냅니다. the hormones 호르몬을 얘 지금 구조가 into the blood가 release의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release라는 거는 삼형식으로 분출하다, 분비하다 같습니다. 분출하다, 분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피 속으로를 분출하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the hormones 지금 전명구 뒤에 있는 the hormones가 목적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into the blood를 괄호를 쳐주셔야 되고 얘가 목적어구나. hormones가 호르몬은 호르몬인데 무슨 호르몬이냐? That speed up your heart rate. 당신의 심박수를 speed up하는 가속화하다라는 뜻이고 공간이 정말 난해하죠. 어떡하나 좀 아래에다 빼서 쓸게요. A로 시작하는 거 있었지. A accelerate 이거 가속화하다. 그 차에서 속도를 밟는 거 가속화를 한다는 상황에서 악셀 밟아라라고 하는데 그게 accelerate에서 앞 글자만 따온 거예요. accelerate의 반이어도 있을 텐데 여기다가 ac만 d로 붙이면 decelerate라고 한 단어가 있는데요. decelerate의 경우에는 감속하다 쓸 수 없겠고요. 어떡하냐. retard라는 것도 역시 지연시키다가 됩니다.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늘린대요.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혈압이죠. 이번에는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지금 동사가 나왔고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지금 A 동사, B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아니라 B 자리에 있는 동사 그리고 C 자리에 있는 동사 그리고 and 나오고 D 자리에 있는 동사 얘가 네 개가 다 어떤 구조에 있을까? 네 개가 다 병렬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speed up과 boost와 prepare은 다 원형의 성격을 잘 지니고 있는데 갑자기 increase를 increasing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렬을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예요. 빨간색이니까 어법이고 병렬을 잘 지켜라 그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boost your energy,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증진시키다.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에너지의 양을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양은 그대로인데 에너지에 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피가 머리로 쏠린다 하는 것처럼. And prepare 그리고 준비시킵니다. prepare는 오형식 동사, you가 목적어, to deal with 이하가 목적 보어가 될 거예요. 문제 대처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는이니까 that부터 problem까지가 괄호가 될 거고, deal with는 뭐뭐뭐에 대처하다란 뜻으로 유의어가 있죠. cope with 한 단어로는 handle이나 우리가 아까 소제목에서도 나왔던 거 manage 이런 거 뭐뭐에 대처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experts 전문가들 하면 professionals라고도 하고요. 교수 아니고 전문가. call this 이거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오형식 동사일 거고 the fight or flight response로 fight 투쟁 or flight 도피 사람이 날아갈 순 없으니까 도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투쟁 혹은 도피 반응 투쟁 도피 반응 싸울지 도망갈지 and 그리고 the human race 인류가 human race 하면 인류예요. 인류 race라는 거는 인종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종족을 뜻하기도 하니까 인류가 한 단어로 뭐지? humanity 인류가 필기가 너무 빠른 사람은 영상을 멈춰가면서 하시고요. could not have survived 살아남지 못했다? 아니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해서 못했 그리고 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예측을 하는 표현. 이전에 어땠을 것이다 가정을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법 5번은 이 could not have survived를 could not have survived versus could not survive 두 개를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가정의 표현이라 그랬으니까 이 could not have survived는 결과적으로 가정법입니다. 그냥 가정법 하면 안 되고 가정법이면 저 어떠한 시제를 띠고 있는 가정법이죠? 여기 지금 조동사가 과거고 have pp는 완료를 담당하므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가정을 합니다. 가정. 따라서 우리가 이 조상들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없겠지. 조상들이 살아남았다가 과거인데 그거를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로 친다면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 과거 사실이라도 우리가 과거 완료로 써서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법임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could not survive를 쓰게 된다면 가정법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건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In its early 그의 초기에 그애라는 거는 가리킬 만한 게 human race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human race라고 해주시고 지식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독해를 위해서 초기의 initial tough 혹독한 자연 환경을 그거 없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stress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fight or flight response 다 같아요. 명칭이 다 같으니까 결국은 가리키는 게 같겠습니다. tough의 경우에 마지막으로 어휘 3번이 되고 tough의 유의어 표현을 먼저 보자면 공간이 너무 없어서 좀 아래에다 많이 뺄게요. 이렇게 유의어를 먼저 써보자. tough, hostile
혹독한, adverse, 불리한, 또 있죠. H로 시작하는 거. 가혹한, harsh나 severe 같은 거. 가혹한. 얘네들은 tough하고 뜻이 같기 때문에 대체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안 되는 애들. 여기 지금 hostile 한번 볼까? hostile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hospitable. hospitable. 이게 뭐야? 병원이야? hospitable 하면은 환대하는 이런 뜻이죠. 여기다가 막 hospitability만 되면은 그러면은 환대가 되잖아요. 환대, 친절. 그건 잘해주는 거지. 근데 지금 tough는 사실은 자연 환경이 살아남기 힘든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hospitable 쓸 수가 없겠고요. inhabitable. 이거는 뭐다?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인 붙었다 그래서 막 살 수 없는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만약에 inhabitable에서 반이어가 또 될 거면 uninhabitable이 됩니다. 그럼 살 수 없는이 되겠죠. 그런 건 여기다 쓰거나 말거나. 따라서 결국에 해명을 해준 부분은 스트레스가 질병이 아니고 자연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인간의 생존에 크게 도움이 되어 왔다. 그 얘기를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사실은 크게 엮였을 때 스트레스 관리법에 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목으로 한번 써볼까 해요. 제목은 이 지금 표시한 부분이 아니라 아래 부분부터 해당되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써봅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목 Stress is not a disease but actually is an inborn response to any danger since the beginn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위험에서든지 인간을 보호해 주려는 선천적인 반응이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목이 되겠어요. 본문 2의 내용을 마칩니다.